몇 해 전 한양 장터옥이 폭풍우가 거칠게 내리치던 날이었습니다. 천둥이 하늘을 가르고 빗줄기가 사람들의 어깨를 때리던 그때 장터 구석에 웅크린 소녀가 있었죠. 병색이 완연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옷은 다 젖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숨소리는 가늘기만 했습니다. 그날따라 과거 시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박지연 선비가 우연히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박지연은 가난한 선비였지만 글재주만큼은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물정에 어두워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죠. 박지연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필이면 비 오는 날에 누군가 거두겠지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옮기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녀의 눈동자에서 느껴지는 맑은 빛이 왠지 마음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어찌 된 일이냐? 부모는 어디 계시느냐? 박지연이 몸을 숙여 물었습니다. 소녀는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 강인함에 박지연은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병이 더 깊어질 텐데 망설임 끝에 박지연은 소녀를 등에 업었습니다. 자신도 가난하여 제대로 된 집도 없었지만 차마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녀를 업고 걸어가는 박지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왠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박지연의 집은 초라했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에서는 빗물이 새고 마루 한 칸과 방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소녀를 눕히고 불을 지피자 방 안은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일단 열이 내릴 때까지만 돌봐주고 다음에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했지만 소녀의 병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흘 밤을 새워 소녀 곁을 지키던 박지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의 운명이 자신과 이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간신히 열이 내린 소녀에게 물었지만 소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름조차 없이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지연은 소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호수처럼 깊었습니다. 앞으로 내 이름은 복선이다. 복을 가져오는 신비로운 아이라는 뜻이지. 박지연이 지어준 이름에 소녀는 생애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가득 차 있던 어둠이 살짝 물러난 듯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복선은 병이 다 나은 뒤에도 박지연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집안의 여종이자 때로는 수양딸처럼 박지연을 위해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깃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날이 식사 준비했습니다. 복선의 목소리는 언제나 고왔습니다. 박지연은 글 공부에 빠져 종종 식사 시간도 있곤 했지만 복선은 그때마다 정성스레 상을 차려 박지연 앞에 놓았습니다. 고맙다, 복선아. 내가 없으면 내가 어찌 살았을까? 박지연의 말에 복선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죽을 고비에서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니까요. 밤이면 밤마다 복선은 마루 한쪽에 앉아 방 안에서 책 읽는 박지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 뜻을 알아갔습니다. 글자를 알지 못했던 복선은 어느새 박지연의 목소리를 따라 마음속으로 글자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글을 읽는 박지연의 모습은 언제나 고왔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눈빛, 때로는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까지 복선은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위안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나리처럼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될까? 복선은 이런 생각을 하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나날이 성장하는 복선의 모습은 마치 봄날에 피어나는 꽃과도 같았습니다. 아픔을 견디며 피어나는 꽃처럼 강인하고도 아름다웠죠. 해가 뜨기도 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이면 복선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차가운 이슬이 맺힌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부엌에 불을 지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져 있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물 좀 더 길어 와야겠네. 오늘은 빨래도 해야 하고. 복선은 혼잣말을 하며 커다란 물동이를 이고 다시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살던 집은 한양 변두리의 작은 초가였습니다. 비가 오면 처마에서 빗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문풍지가 떨리는 소박한 집이었죠. 날이 아침 차렸습니다. 일어나셔야죠. 복선은 조심스레 박지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밤새 책을 읽던 박지연은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지만 박지연은 여전히 학문에 대한 열정만큼은 식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복선아. 내 정성 덕분에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나는구나. 박지연의 말에 복선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비록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복선에게 박지연은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박지연이 날이 갈수록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날이 이번에 올린 글은 어떠셨습니까? 복선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벼슬을 얻기 위해 올린 글이 또 다시 인정받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세상은 실력보다 인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구나. 아무리 좋은 글을 올려도 뒷배경 없이는 어렵다니. 박지연의 말에 숨겨진 실망감이 복선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당장 쌀독이 바닥을 드러낼 형편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뗄감도 부족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늘 장에 가서 쌀 조금만 더 사와야겠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복선의 말에 박지연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박지연을 보며 복선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집안을 일으켜 나리의 근심을 덜어드리리라. 한양 장터는 언제나 북적였습니다. 고기와 채소를 파는 장수들, 옷감을 파는 상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복선은 얼마 남지 않은 동전을 꼭 쥐고 쌀을 살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듣자 하니 비단값이 요즘 부쩍 올랐다던데? 그럼 왕실에서도 비단을 찾는다니 장사꾼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지. 지나가는 상인들의 대화가 복선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비단이라. 복선은 문득 집 뒤편에 있는 버려진 뽕나무 밭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누에를 키우려 했던 모양인지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뽕나무가 몇 그루 자라고 있었습니다. 누에를 키워서 비단을 만들면 혹시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복선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어려움이 떠올랐습니다. 누에를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여종이 감히 그런 일을 꾸민다는 건 겁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는 안 돼. 나리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밤이 깊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당을 적셨습니다. 복선은 방문 틈으로 책을 읽는 박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 아래서 책을 읽는 박지연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창백한 얼굴과 야윈 손가락은 그의 고단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복선은 가슴 한편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박지연을 향한 연민이었는지 아니면 더 깊은 감정이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 장에 가서 누에아를 구해봐야겠다. 결심을 굳힌 복선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방 한 칸 없이 부엌 한쪽에서 자야 했지만 그날따라 복선의 꿈은 평소보다 더 달콤했습니다. 꿈 속에서 복선은 아름다운 비단을 짜고 그 비단으로 옷을 입은 박지연이 과거에 급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선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둘러 아침 일을 마치고 다시 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쌀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누에아를 구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누에아를 파신다고요? 장터 구석에서 만난 노파에게 복선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노파는 복선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되물었습니다. 내게 누에알이 웬일이냐? 여종이 누에를 친다고? 복선은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키울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노파는 잠시 망설이다가 복선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복선은 귀한 누에알 몇 개와 함께 누에 키우는 방법을 배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오후,
복선은 집 뒤편 버려진 뽕나무밭으로 살금살금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변을 살펴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노파에게 구한 누에알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습니다. 작고 까만 알들이었지만 복선의 눈에는 희망의 씨앗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노파가 알려준 대로 복선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누에알은 따뜻한 곳에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그런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복선은 자신이 자는 부엌 한켠 아궁이 옆에 누에알을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날 있게 들키면 안 되는데 복선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다행히 박지연은 서재에서 책을 읽느라 부엌 쪽까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복선은 누에알을 작은 보자기에 싸서 아궁이 옆 따뜻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선은 매일 밤 촛불 아래서 누에알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보자기를 펼쳐보니 까만 알에서 작은 누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까맣고 작은 생명체들이 꿈틀거리는 모습에 복선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부화했네. 이제 뽕잎을 먹여야 해. 복선은 첫 새벽빛이 하늘을 물들이기 전에 일어나 뽕나무밭으로 향했습니다. 이슬이 맺힌 신선한 뽕잎을 따서 누에들에게 먹였습니다. 누에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뽕잎을 먹었고 몸집도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자라다니 복선은 놀랍고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누에가 커질수록 숨기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고 더 많은 뽕잎도 필요했습니다. 고민 끝에 복선은 사용하지 않던 헛간 구석을 깨끗이 청소해 누에들의 새 보금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라면 날이 눈에 띄지 않을 거야. 헛간은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박지연이 거의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복선은 그곳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누에들을 옮겼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밤이 깊어 박지연이 잠든 후에는 몰래 헛간으로 가 누에들을 돌보았습니다. 얼마나 더 자라야 고치를 만들까? 날이 갈수록 누에들은 더욱 커졌고 복선의 기대도 함께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나, 들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복선이 촛불을 들고 누에를 살피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헛간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깜짝 놀란 복선이 돌아보니 박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늦은 밤 불빛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복선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들은 누에인가? 박지연은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복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나리, 죄송합니다. 제가 몰래. 박지연은 누에 한 마리를 손가락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복선의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복선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지연의 손길은 가을날 햇살처럼 따스했습니다. 이런 일을 왜 혼자 하고 있었느냐? 위험할 수도 있는데. 박지연의 목소리에는 질책보다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선은 용기를 내어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비단값이 오른다는 소문을 듣고 집 형편을 생각해 몰래 누에를 키우기 시작했다고요. 날이 깨서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가시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복선의 진심 어린 말에 박지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내가 참 부끄럽구나. 글 공부만 하며 현실을 보지 못했어. 내 마음씨가 이렇게 고와. 박지연의 말에 복선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이가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함께 도울게. 우리 함께 이 누에들을 키워보자. 박지연의 말에 복선의 가슴은 기쁨으로 부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지연도 복선과 함께 누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때로는 함께 뽕잎을 따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손길 아래 누에들은 더욱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뽕잎을 열심히 먹던 누에들이 하얀 고치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이른 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선과 박지연은 놀라움과 기대감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누에가 실을 뽑아내며 자신의 몸을 감싸는 모습은 마치 경이로운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명체가 이토록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다니 박지연은 감탄했습니다. 복선은 옆에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함께 앉아 누에고치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다 자란 고치는 어떻게 비단으로 만드는 거죠? 복선이 물었습니다. 박지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책에서 읽은 적은 있지만 실제로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글쎄, 뜨거운 물에 고치를 넣고 실을 풀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하지만 정확한 방법은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장터로 나가 비단을 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복선 혼자가 아니라 박지연도 함께였습니다. 선비가 이런 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상했지만 가난과 현실 앞에서는 체면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터 끝자락 오래된 비단 가게에서 두 사람은 노련한 상인에게 비단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치에서 실을 뽑아내고 그 실을 모아 비단을 짜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복선의 부지런함과 박지연의 섬세함이 더해져 조금씩 방법을 터득해 갔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구나. 박지연은 처음으로 책이 아닌 실제 기술을 배우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글 공부만 하던 손으로 섬세한 작업을 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복선은 손재주가 좋아 빠르게 배워나갔습니다. 나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복선은 박지연의 손을 잡고 천천히 실을 뽑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맞닿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스함이 흘렀습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이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묘한 침묵 속에 걸었습니다. 가까워진 마음과 달리 신분의 벽은 여전히 그 사이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박지연은 가끔 옆눈으로 복선을 바라보았고 복선은 그것을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곧바로 배운 대로 비단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고치를 넣고 조심스레 실의 끝을 찾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이 자주 끊어져 난항을 겪었지만 여러 번 시도 끝에 드디어 길게 이어진 비단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나리, 보세요. 복선은 기쁨에 차서 외쳤습니다. 박지연도 함께 웃으며 그 성취를 축하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실로 비단을 짜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에서 중고, 배틀을 구해와 밤낮으로 비단 짜는 법을 익혔습니다. 한 달 후, 마침내 첫 비단 조각이 완성되었습니다. 비록 크기는 작았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그 비단은 두 사람의 노력과 열정이 담긴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복선은 떨리는 손으로 그 비단을 들어 박지연에게 건넸습니다. 나리, 드디어 해냈습니다. 우리가 만든 첫 비단이에요. 박지연은 감격에 찬 표정으로 비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으로 비단의 감촉을 느끼며 그는 복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선아, 이건 단순한 비단이 아니야. 우리의 땀과 노력, 그리고 함께한 시간의 결실이지. 박지연의 말에 복선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이제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분의 벽과 세상의 시선이라는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비단을 어떻게 할까요? 복선이 물었습니다. 박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비단을 만들어 장터에 내다 팔아보자. 이 정도 품질이라면 분명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더 많은 누에를 키우고 더 많은 비단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일을 하고 밤이면 함께 앉아 비단을 짰습니다. 촛불 아래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는 마치 하나로 이어진 듯했습니다.
비단을 짜는 복선의 손길은 날이 갈수록 능숙해졌습니다. 박지연은 그런 복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생계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여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런 마음이 있기에 이토록 아름다운 비단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양 장터의 복선과 박지연이 만든 비단이 처음 등장한 날,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광택과 촉감, 그리고 은은한 빛깔은 기존의 비단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팔리던 비단이 점차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비단은 어디서 나온 거요? 색감이 참 특별하구려. 듣자 하니 변두리에 사는 선비와 여종이 만든다는데 손재주가 예사롭지 않다지.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복선과 박지연은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동안의 가난했던 삶에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쌀독에 쌀이 채워지고 낡은 가구들도 하나둘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복선아, 오늘 비단은 얼마나 팔렸소? 박지연이 물었습니다. 복선은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모두 팔렸어요. 그리고 벌써 다음 주 물량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도 잠시 그들의 비단에 탐욕스러운 눈길을 보내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양의 부유한 양반 중 하나인 조학래가 그들의 비단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복선이 혼자 장터에서 비단을 팔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조학래가 나타나 그녀의 비단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단의 제조법을 알려주면 큰 돈을 주겠소. 조학래의 제안에 복선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비단은 저희 집안의 소중한 기술입니다. 쉽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조학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의 권력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왔기에 이런 거절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종련 주제의 거절이냐?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하느냐? 조학래의 거친 말에도 복선은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자 조학래는 더 위협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비단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집의 선비도 편할 날이 없을 것이다. 결국 복선은 겁에 질려 서둘러 짐을 꾸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박지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걱정 마라. 복선아, 내가 널 지킬 테니. 박지연의 말에 복선은 안심했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복선이 홀로 누에를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덮쳤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조학래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선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놓아주세요. 복선의 비명 소리를 듣고 박지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평소 온화한 선비의 모습과는 달리 분노에 찬 얼굴로 괴한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감히 이 집에 침입하다니. 당장 그녀를 놓아라. 박지연은 평소 글만 읽던 나약한 선비였지만 복선이 위험에 처하자 생각지도 못한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근처에 있던 도구를 집어들고 괴한들에게 맞섰습니다. 놀란 괴한들은 잠시 주춤했고 그 사이 복선은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이런 짓을 한다면 관가에 고발할 것이다. 박지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괴한들은 마지못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나면서도 위협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조 대감의 노여움을 사면 편안히 지낼 수 없을 것이다. 명심해라. 괴한들이 떠난 후 복선은 떨리는 몸으로 박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지연의 뺨에는 싸움 중에 생긴 상처가 났습니다. 복선은 눈물을 머금고 그 상처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리, 저 때문에 다치셨네요. 복선의 손길이 박지연의 뺨에 닿자 따스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박지연은 복선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괜찮다. 내가 다치지 않아 다행이야. 그 말에 복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박지연은 조심스레 복선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복선아, 이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니. 박지연의 말에 복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조항래의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히 비단을 만들고 파는 것을 넘어 자신들을 지켜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복선은 어느 밤 한 가지 대담한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나리, 제가 생각한 계획이 있습니다. 깊은 밤 촛불 아래서 복선은 박지연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박지연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복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계획인지 말해보거라. 복선은 심호흡을 한 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조항래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그들의 비단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실의 말이죠. 왕실에서 우리 비단을 인정받으면 조항래도 함부로 우리를 해칠 수 없을 거예요. 처음에 박지연은 그 계획이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하찮은 집안에서 만든 비단이 왕실의 눈에 들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선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비단은 특별해요. 그동안 더 좋은 빛깔과 더 부드러운 감촉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나리께서도 아시잖아요. 결국 박지연은 복선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만든 비단 중 가장 훌륭한 것을 골라 특별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선은 직접 장터로 나가 특별한 루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복선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왕실의 의복을 담당하는 상궁이 가끔 장터에 나와 좋은 옷감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상궁을 통해 비단을 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복선은 왕실 상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상궁은 변두리 집안에서 만든 비단이라고 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복선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비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이건 상궁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비단의 광택과 부드러움 그리고 독특한 문양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비단이 아니구나. 누가 만든 것이냐? 복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와 저희 나리께서 함께 만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상궁은 더 자세히 비단을 살펴본 후 그것을 사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비단을 만들어 왕실에 납품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복선은 기쁨에 차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아니, 좋은 일이요. 복선의 외침에 박지연은 깜짝 놀라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선은 숨을 몰아쉬며 상궁과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박지연의 얼굴에도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이냐? 우리 비단이 왕실에. 그날 이후 복선과 박지연은 더욱 열심히 비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누에를 키우고 더 넓은 공간에서 비단을 짰습니다. 왕실에 납품할 비단이니만큼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들의 비단은 왕실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전마마께서 그 비단으로 만든 의복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지연 선비의 댁이 여기요? 문을 열어보니 관복을 입은 관리와 함께 여러 명의 군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복선과 박지연은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혹시 조항래가 무슨 음모를 꾸민 것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저희 집입니다만 무슨 일이신지요? 박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관리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전하께서 하사하신 은정과 토지 문서를 전하러 왔소. 왕실에 납품하는 비단의 품질이 매우 뛰어나 특별히 상을 내리신 것이오. 복선과 박지연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관리는 은전이 가득 담긴 상자와 함께 토지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제부터 한양 근교의 이 땅은 박지연 선비의 것이오. 앞으로도 좋은 비단을 만들어 왕실에 납품해 주시기 바라오. 관리와 군사들이 떠난 후
복선과 박지연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복선아, 이건 모두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박지연의 말에 복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리. 저를 구해주신 그날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잖아요. 제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살 곳을 주신 나리 덕분입니다. 복선은 모든 공을 박지연에게 돌렸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묵묵히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이 복선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끈기 덕분이라는 것을요. 은정과 토지를 하사받은 후 박지연과 복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 비단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양에서 꽤 이름 있는 비단 상인이 되었습니다. 늦은 봄, 달빛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새로 지은 집의 넓은 툇마루에 박지연과 복선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핀 매와 향기가 바람을 타고 두 사람 주위를 감쌌습니다. 복선아, 오늘따라 달이 참 밝구나. 박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날이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함께 위기도 넘기고 성공도 맛보았지만 아직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분의 벽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조항래가 다시 찾아왔다고 들었소. 박지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복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왕실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않더군요. 오히려 거래를 청해왔습니다. 박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복선의 안전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걱정은 조금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선아, 지금까지 참 수고가 많았소. 내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허름한 집에서 글 공부만 하고 있었을 거요. 복선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어요. 나리. 그저 나리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지연은 천천히 복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선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달빛 아래 박지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복선아,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소. 사실 처음 너를 본 그날부터 내 운명은 너였느니라. 박지연의 고백에 복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속에 품어온 마음을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도 나리를 처음 뵌 날부터 마음속으로 사모해왔어요. 복선의 말에 박지연은 더욱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맞닿은 곳에서 봄날의 햇살 같은 따스함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소. 신분의 차이가, 세상의 시선이 너무나 두려웠소. 복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과 주인 사이의 사랑이라니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잖아요. 나리와 저 함께. 복선의 말에 박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이 함께 겪은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든 소녀를 구해준 그날부터 함께 누에를 키우고 비단을 만들고 위기를 극복한 모든 시간들. 복선아, 이제 우리 사이에 신분이라는 벽을 허물고 싶소. 내 진심을 받아주겠소? 박지연의 진지한 물음에 복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지연은 조심스레 복선을 품에 안았고 복선은 그의 품 안에서 평생 찾아 헤매던 안식처를 발견한 듯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요.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서로를 지킬 거요. 박지연의 다짐에 복선은 더욱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모습을 은은하게 비추고 매와 향기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나리,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복선의 걱정에 박지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소.
이제 우리는 충분히 강해졌으니까. 그리고 나를 그냥 지연이라고 불러줘. 이제 우리 사이에 나리도 종도 없소. 복선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지연 씨. 어색하게 이름을 부르는 복선의 모습에 박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선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삶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구나. 복선아, 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겠소? 복선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진 그 밤, 달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른 가을, 한양 장터에는 특별한 소식이 퍼졌습니다. 비단상인 박지연이 자신의 여종 복선을 정식으로 면천시키고 아내로 맞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일부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진실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복에 박선비 부부가 또 좋은 일을 했다지? 그렇다네. 이번에는 홍수로 집을 잃은 마을 사람들에게 비단을 기부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도왔다더군. 박지영과 복선은 단순히 불을 쌓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고급 비단을 팔아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특히 홀로 된 노인들과 고아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지연 씨, 오늘 고아원에 보낼 옷감이 준비되었어요. 복선은 이제 당당하게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사업을 이끌어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박지연은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소. 복선,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겠소. 두 사람은 함께 일하고 함께 결정하며 무엇보다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집 문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열려 있었고 식탁에는 항상 손님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노파가 그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몇 해 전 복선에게 누에아를 건네준 그 노파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때 그 조그만 계집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마님이 되었구나. 노파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복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선은 반갑게 노파를 맞이하고 따뜻한 음식과 옷을 대접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도와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파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복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사람들이 너희 부부를 복을 짜는 부부라고 부른다더라. 그 말에 박지연과 복선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을 짜는 부부라. 정말 어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단을 짜는 것처럼 자신들의 삶에도 다른 이들의 삶에도 복을 짜놓고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그들의 이야기는 한양을 넘어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이룬 성공과 나눔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비단을 팔러 왔습니다. 어느 날 낯선 젊은이가 그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비단을 보여주었는데 그 품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비단은 어디서 배웠소? 박지연이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 댁에서 나눠주신 누에알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이 어려웠는데 마님께서 누에 키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복선은 그제야 그 젊은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몇 해 전 거리에서 만난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복선은 그에게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도 다른 이들에게 이 기술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마님과 나리처럼요. 그 말에 복선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들이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 또 다른 씨앗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습니다. 저녁 달빛이 가득한 마당에서 박지연과 복선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카락에는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처럼 따스했습니다. 지연 씨,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복선이 말했습니다. 박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하오. 복선은 비단을 짜던 그 손으로 박지연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복은 과거, 그날 절 구해주신 나리의 따뜻한 눈길에서 시작된 것이옵니다. 박지연은 미소 지으며 복선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선한 마음과 지혜가 운명을 바꾼 이야기, 신분을 뛰어넘은 진실한 사랑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선한 마음과 지혜가 운명을 바꾼 이 이야기는 널리 퍼져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또 놀러와 주세요.